안녕하십니까. 용인대 체험 태권도 관장 김성호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권도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품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제는 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태권도의 또 하나의 큰 분야인 격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격파라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격자 같은 경우에는 7격을 의미합니다. 파는 깨트릴 파, 7격의 깨트릴 파. 무언가 사물을 쳐서 깨트린다는 의미가 격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태권도에는 다양한 격파문들이 있는데 실제 도장에서는 어떠한 격파문들을 사용하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격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격파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권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격파물, 나무 격파물이죠. 이름은 송판이라고 부릅니다. 송판. 자, 이 송판 두 종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두 종류의 차이는 두께에 있습니다. 두께.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하나, 이쪽에 있는 송판 같은 경우에는 6mm짜리 송판입니다. 보통은 유치원생들이 많이 격파할 때 사용을 하고, 지금 옆에 있는 좀 더 두꺼운 송판은 9mm 송판인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송판입니다. 이거보다 더 두꺼운 12mm짜리도 있고 더 두꺼운 것들도 있는데,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9mm짜리를 사용하게 되겠고, 옆에 있는 6mm짜리는 격파를 잘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송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용한 격파를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기와의 모양이죠. 기와의 모양은 똑같이 만든 플라스틱 기와장인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을 타격을 했을 때 격파물이 부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영구적인 사용이기 때문에 부서진 후에 다시 재결합하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가 벽돌 모양으로 된 격파물인데, 이거는 실제 벽돌처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절대 격파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보통 고등학생 이상들이 격파 연습을 하는데, 고등학생들도 연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잘못 쳤다가는 손에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태권도 4단 이상자들이 7단 심사를 볼 때는 격파물을 격파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파 기술을 연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격파를 할 때마다 저렇게 송판을 깨고 유화를 깨고 이렇게 연습을 하진 않아요. 송판이 가격도 비쌀 뿐더러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없으면은 부상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는 이러한 격파 보조 기구들을 이용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거는 나무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졌지만 실제 재질은 스펀지예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스펀지를 쳐서 타격의 연습을 하는 거고, 이거는 쪼개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타격의 연습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두꺼운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어서 격파를 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격파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잡는 연습도 이 정도의 손을 갖다 대면은 잡을 수 있다는 훅도 있는데, 이 격파 보조 기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대리석인데 무게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시범을 보이거나 할 때 사용하는 대리석인데, 무게도 무겁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범이 아니거나 그러면 격파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격파를 할 때 제가 격파대 두 종류를 보여줄 텐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격파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 이 가운데 이 볼트를 풀면은 격파의 간격이 조절이 되겠죠. 격파물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일반적인 송판은 작은 사이즈로 하면 되지만, 아까처럼 대리석 같은 거 격파한다 그러면 쭉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격파물이고, 이거는 제가 주문해서 만든 격파대인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플라스틱 기와장이나 송판을 격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격파 보조 기구를 살펴보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요거는
실리콘 패드라고 하는데 그냥 격파를 했을 때 아까 봤던 뭐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격파했을 때 결이 있기 때문에 잘못 칠 경우에 타편의 손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패드를 위에다 올려놓고 쳤을 경우에 좀 다치지 않겠죠. 예전에 이런 거 없이 저도 대리석 격파를 했는데 이게 약간의 유리 조각처럼 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치고 난 이후에 손가락이 이렇게 손 대부분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히 패드를 이용한 이후에는 그러한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격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격파는 크게 손을 이용한 손 격파와 발을 이용한 발 격파가 있는데 손을 이용한 격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주먹 격파, 그 다음에 손날 격파가 있습니다. 격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격파 차렷하고 내가 격파 같은 경우는 혼자서 뭐 집에서 하지 않겠죠. 내가 뭐 간단한 돌이 있는데 저 돌을 갖고 와서 내가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 그러면서 그 격파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격파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일 때 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앞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격파 준비라고 그러면은 내가 준비됐다는 신호는 태권도에서 기합으로 표현을 해요. 기합. 기합은 나의 자신감이자 나를 주목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기합을 크고 강하게 넣어줘야만 상대편이 나를 바라봐주는 역할이 있는데 실제로 도장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면 기합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합을 넣은 이후에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발을 측면해주고 격파물 옆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정권의 자세를 잡고 자리에 앉습니다.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격파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는 수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손이 일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왼발의 위치를 잘못 뒀을 경우에 뒤쪽에 뒀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스듬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왼발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두느냐가 수직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자, 이게 격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격파라는 구령과 함께 기합을 넣겠죠. 내가 격파를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기합! 저를 주목하겠죠. 기합을 넣었으면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일어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태권도의 동작은 전부 회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전으로. 정권을 칠 때 어떻게 나갑니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주먹을 줬지만 나가는 순간에는 뒤집어지게. 하지만 격파를 할 때만큼은 회전을 주지 않아요. 지금 한 개의 격파물만 있지만 격파물이 이렇게 20개가 쌓여있다. 내가 회전을 줘서 타격을 하는 경우에 충격이 밑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격파물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에 손 회전하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반대손은 이 주먹을 감싸 쥐듯이. 자, 이 모양 알겠죠? 내리칠 때 어떻게? 팔의 힘만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을 실어서 체중이 먼저 가고 타겟을 향해서 끝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격파 준비, 기합! 격파! 기합! 바로 경례. 자, 어렵지 않죠? 자, 어떻습니까? 이 격파물이 깨졌지만 이 격파물은 제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쭉 낀 이후에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정권 격파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머지 격파도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손날 격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은 내 새끼손가락부터 손목 있는 전체 부위로 때리게 되는데 이 격파물 같은 경우 약하지만 아까처럼 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힘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련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자세는 똑같이 인사를 한 이후에 기합을 넣고 준비를 하는데 격파는 이왕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한 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 유치원생도 격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한 장을 깨더라도 중요한 거는 보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단단하다는 인식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세, 폼을 가급적이면 멋있게 하는 게 좋겠죠. 손날 같은 경우는 동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편의 이동을 집중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 자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왼발 이동, 양손을 좀 화려하게 두 손을 같이 들 거예요. 이 손으로 때리지만 항상 얘기했죠. 손 동작은 두 동작, 양손을 이용해서 손을 쭉 양손을 다 같이 내릴 때는 마찬가지. 반대 손은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손날 자세 잡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똑같이 격파! 나는 구경을 하면은 야! 준비가 됐으면 일어날 때 마찬가지 손을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절대 회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래로 강하게 내리는 힘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힘으로 타겟을 향해서 안 깨졌어요. 다시 야! 생각보다 많이 단단한데요. 자, 이렇게 손날 격파를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변형된 자세로는 이마로 격파하거나 등주먹으로 격파를 하거나 팔꿈치로 격파를 하거나 이러한 동작들을 이용해서 이 격파 연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기와장인데 굉장히 단단하네요. 아이들 아마 이거 격파 못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손팔을 이용하는 격파인데 손팔은 손 격파도 할 수 있고 발 격파도 할 수 있습니다. 격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격파물은 몇 장이 됐건 손으로 칠 때 양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왼손에 들고 있습니다. 왼손. 왜 왼손에 드냐? 오른손은 내가 인사를 해야 될 수가 있고 거수 경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편과 악수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의 왼쪽에 여러 개 있는데 어떡하죠? 갈 때는 두 개를 양쪽에 갖고 가더라도 격파 준비하기 전에는 항상 왼손에만 준비를 하는 게 격파의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자, 발차기, 앞차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앞차기를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격파를 하려는 친구가 자세를 잡고 오른발로 앞차기 격파를 하고 싶어해요. 잡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오른발로 찬다. 그럼 나는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돼요. 이 친구가 왼발로 찬다. 그럼 내가 왼발이 앞에 있으면 돼요. 왜냐? 이 친구가 오른발로 차는데 내가 왼발이 앞에 있으면은 이 친구와 동일한 라인에 발이 있기 때문에 격파를 하면서 내 발과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어떤 발로 격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발로 격파한다 그러면은 내 오른발이 앞에 잡아주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느 정도 남한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액션이 중요합니다. 액션이. 그래서 격파하고도 마찬가지. 앞면에 이런 동그란 부분이 있고 뒷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부분이 타겟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격파를 한 이후에 빵 하고 깨졌다. 그러면은 격파물이 깨졌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완료가 됐으면 똑같이 차렷하고 제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돌려차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오른발로 상대편이 차려고 한다. 그럼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손의 모양이에요. 돌려차기를 찰 건데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오른손이 밑에 가야 되는데 이 손 동작이 성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X자처럼. 그러면 잡고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고 차는 사람이 정확하게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앞에 있으면 오른손 밑에 한 손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여기에 반대손이 가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권 격파도 마찬가지. 상대편이 주먹을 때린다. 자, 왼발이 앞에 있어요. 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상태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왼발이 앞에. 그러면은 정권이 나오면서 빵! 때리고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공인대 최강 태권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한 번씩은 이런 격파물을 가정에 보내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를 하는데 제 계획에는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나면은 그 뒤에다가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나 크게 써가지고 다 격파를 해버리고 싶어요. 너무나 힘든데 이 코로나 격파하면서 이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격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태권도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겨루기, 품새, 격파, 나머지 항목들은 이제 세부적인 기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품새 일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기초 체력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이 큰 세 개의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관장님하고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는 다시 스트레칭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체육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어렵더라도 알고 있으면은 체육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도 잘할 뿐더러 운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몸만 신체 활동만 잘하지 말고 이론적인 것도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